그 안에 철학을 담은 정원이었고 또 자연 속에서 나를 닦는 그런 수양의 공간이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다른 시각이죠. 네. 나무 한 그루 연못 하나에도 우주를 담으려 했던 조선 선비들의 세계.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와 함께 그 안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조선 성리학의 이상향과 서원 조경의 미학이라는 보고서인데요. 네네. 이걸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들, 그중에서도 조경의 정수로 꼽히는 세 곳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볼까 해요. 안동 도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그리고 함양 남계서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세 곳의 서원을 둘러보는 게 아니고요. 조선 선비들은 어떻게 공간을 통해 철학을 가르치려 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각 서원이 아주 독특한 해답을 품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퇴계 이황의 내면적 성찰이 담긴 도산서원에서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먼저 도산서원인데요. 이곳은 퇴계 이황 선생의 개인적인 수양 공간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인지 마치 잘 가꿔진 마음의 정원 같다는 인상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자료를 보니까 퇴계 선생이 직접 식물 하나하나 또 연못 하나에도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산서원의 조경은 퇴계의 내면 세계가 그대로 투영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보기 좋은 정원을 만든 게 아니었던 거죠. 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수양의 도구이자 뭐랄까 함께하는 벗이었던 겁니다. 그 핵심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세 가지요. 네. 수목, 수경시설, 그리고 점경물 이렇게요. 수목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름이 절우사라는 특별한 화단이었어요. 네, 절우사. 절개에 있는 벗들의 모임이라니 화단 이름치고는 정말 비범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벗들이 모여 있었나요? 이름 그대로예요. 그곳엔 소나무, 대나무, 매와 국화가 심겨 있어요. 바로 사군자죠. 아, 사군자. 네. 추위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식물들을 한데 모아서 벗들의 모임이라고 부른 거예요. 퇴계는 이들을 벗삼아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이 작은 화단을 통해 매일같이 다짐했던 거죠. 아, 특히 퇴계의 매화사랑은 정말 각별했다고 하죠. 매화를 그냥 매화가 아니라 매형, 그러니까 매화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네, 맞아요. 매형이라고 불렀죠. 심지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일화를 보고는 정말 감동했어요. 식물을 거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했던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유언은 퇴계가 자연물을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동반자로 여겼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죠. 그렇군요. 더 놀라운 건 이 절우사의 위치예요. 그냥 구석에 예쁘게 만들어둔 게 아니라요. 공부하던 암서헌 마루에서 고개만 딱 들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배치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공부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고개를 들 때마다 저절로 눈에 들어오게끔 설계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너도 저 소나무처럼 저 매화처럼 굳건해야 한다 하고 계속 말을 거는 것처럼요. 와, 정말 치밀한 심리적 장치네요. 네. 일종의 환경을 통한 자기 암시였던 셈이에요. 그리고 서원 입구에 있는 400년 넘은 왕버들 두 그루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아, 그 수문장 같은 나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결의 이야깃거리도 있어요. 정교당 앞마당에 있는 금송인데요. 금송이요. 아, 그 자료에 있던 일본 우산소 나무 말씀이시군요. 네. 1970년대에 기념식수로 심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좀... 한국 유학의 총본산 같은 곳에 일본 고유종이 떡하니 서 있다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해요. 논란이 있을 만하네요. 네, 그래서 조경이라는 게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때로는 정치적, 역사적 상징이 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현다사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물리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당 바로 앞에 정우당이라는 네모난 연못이 있어요. 깨끗한 벗이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벗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바로 연꽃이에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속성. 아, 처염상정. 네, 그걸 군자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덕목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연못은 단순히 경치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물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마음을 씻는 세심의 도구였습니다. 몽천이라는 샘물도 있던데요. 보통 샘물 이름에는 맑다거나 신령스럽다는 좋은 뜻을 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리석을 몽자를 쓴 몽천은 정말 특이하게 느껴져요. 혹시 우물안개구리처럼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라는 그런 경고 같은 걸까요? 하하,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그 어리석음이 바로 학생, 즉 제자를 가리키는 거죠. 아, 이름은 주역의 산수몽쾌에서 따왔는데 어리석은 제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 계몽한다는 스승의 책무를 상징해요. 작은 샘물이 흘러서 결국 큰 강에 이르는 그 모습 자체가 학문의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던 셈이죠. 듣고 보니 도산서원은 화려한 인공구조물보다는 기존의 자연지형에 천광운영대나 천연대처럼 이름을 붙여서 의미를 부여한 점이 참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굳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고 이미 있는 것에 가치를 불어넣는 방식이랄까요? 네, 그걸 장소의 점경화라고도 불러요. 천광운영대는 주위의 시에서 따온 이름인데 책을 읽어서 이치를 깨닫는 순간의 맑은 마음 상태를 비유하고요. 네. 천연대는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이치를 관조하는 장소였어요. 인공적인 조형물 대신 자연 그 자체를 최고의 감상 대상으로 삼는 퇴계의 겸손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도산서원이 이렇게 개인의 내면 수양에 집중한 아주 내향적인 공간이었다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곳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의 다짐을 넘어서 우리가 따르는 도의 권위와 질서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정확히 그런 곳이 바로 다음에 가볼 달성 도동서원이에요. 아, 도동서원? 네. 이름부터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엄청난 자부심이 드러나죠. 이곳은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선언문과 같아요. 한원당 김굉필의 엄격한 예학과 강인한 선비 정신을 공간으로 보여주죠. 사진만 봐도 그 기계가 느껴져요. 특히 서원 입구에 들어서면 김굉필나무라고 불리는 400년 된 은행나무가 모든 걸 압도하더라고요. 네, 그 은행나무가 정말 대단하죠. 보통 나무들은 위로 쭉쭉 뻗는데 이 나무는 옆으로 넓게 퍼지면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모습이 정말 장관이에요. 그 독특한 수영이 바로 상징이에요. 무오사와 같은 수많은 정치적 역경을 딛고 일어선 유학자의 꺾이지 않는 기계를 보여주는 거죠. 아, 더 흥미로운 건 가파른 경사지에 지어져서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느낌을 주는 권위적인 서원 건축물을 이 나무가 수평적으로 넓게 확장하면서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는 점이에요. 와, 자연과 건축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거네요.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도동서원 안에는 연못이 없다는 거예요. 도산서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했던 요소였는데 말이죠. 이것도 뭔가 의도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네,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의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요? 작은 인공 연못을 만드는 대신 문노인 수월루에 올라서요. 서원 앞을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낙동강 전체를 서원의 풍경으로 끌어들이는 차경, 즉 경치를 빌려오는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와, 작은 연못을 포기하고 강 전체를 내 정원으로 삼는다니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쵸? 서원의 심리적인 경계를 담장 너머의 자연으로 무한히 확장시킨 정말 대담한 설계인데요. 네, 도동서원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서원의 백미는 정교한 성물과 담장이에요. 네, 담장도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더 재밌는 건 강당인 중정당의 기단과 계단에 숨겨진 디테일들입니다. 잠시만요. 기단에 다람쥐가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 엄격하고 권위적인 공간에 그렇게 귀여운 동물을 새겨 넣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하하. 그냥 옛날 석공들의 장난기 어린 장식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그냥 귀여운 장식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동쪽 계단의 다람쥐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서쪽 계단의 다람쥐는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 혹시 오를 때는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저쪽으로 하는 안내 표시 같은 건가요? 정답입니다. 당시 예법인 동쪽으로 들어가 서쪽으로 나온다. 즉 동입서출이라는 규칙을 유머러스하게 알려주는 시각적 지침서인 셈이죠. 와,
이렇게 하시오라고 딱딱하게 써붙이는 대신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이에요. 현대의 넛지 디자인과도 맞닿아 있는 시대를 앞서간 UX 설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저렇게 위트 있게 전달하다니 선조들의 여유와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기단에 숨겨진 육머리 조각이나 누구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낮게 만든 환주문도 겸손을 배우게 하는 강력한 건축적 장치고요. 정말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요소가 없네요. 모든 것이 교육적 장치였던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는 명상적인 공간, 도산서원, 공동체의 질서와 기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 도동서원을 살펴왔어요. 네. 그럼 이 둘의 장점을 합친 곳은 없었을까요? 성리학의 엄격한 질서와 생활 속에서의 풍류,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볼 함양 남계서원이에요. 아, 남계서원? 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서원인데 강학 공간은 앞에, 제양 공간은 뒤에 두는 전학 후묘 배치를 최초로 정립한 뭐랄까 서원 건축의 교과서 같은 곳이죠. 네. 이곳의 키워드는 말씀하신 대로 대칭과 조화겠네요. 맞습니다. 남계서원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서원들과 달리 연못이 좌우 대칭으로 두 개나 있다는 점이에요. 서원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구조던데 이건 정말 독특하게 느껴져요. 네, 그 배치가 아주 혁신적이에요.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제와 서제 바로 앞에 각각 연못을 뒀어요. 바로 앞에요? 네, 그리고 동제의 누마루 이름은 애령언, 즉 연꽃을 사랑하는 집이고요. 서제 누마루는 영매헌, 매화를 읊는 집이라고 이름 붙였죠. 아, 그렇다면 공부하다가 지치면 바로 옆 누마로로 나와서 발밑에 펼쳐진 연못과 연꽃, 매화를 감상할 수 있는 구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자연을 즐기는 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한 거네요. 맞습니다. 생활 공간과 자연 감상 공간의 거리를 극도로 좁혀서 유생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군자의 덕과 지조를 마주하며 살도록 한 거예요. 와, 이상적인 교육 환경을 공간 설계를 통해 완벽하게 구현한 거군요. 네, 그렇죠. 서원의 물로인 풍영로도 이름부터 정말 멋스러워요. 논어 구절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죠. 네, 벼슬보다는 학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담고 있죠. 그런데 그 풍영로 천장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그림인데요? 바로 개와 용 그림입니다. 개 그림이요? 서원처럼 엄숙한 공간에 웬 개 그림일까요? 정말 의외인데요. 일종의 해학적인 상징이에요. 개의 등껍질을 뜻하는 한자 갑자가 아, 과거 시험의 장원급제를 의미하는 갑과의 갑자와 발음이 같거든요. 일종의 아재 개그였군요. 개 먹고 갑과 장원 가즈아 같은 염원을 대들보에 떡하니 그려놓은 거네요. 하하, 맞아요. 갑자기 엄숙했던 선비들이 무척 인간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개 두 마리를 그려서 속가와 덱과 모두 장원하라는 염원을 담은 거죠. 용 그림 역시 등용먼 고사처럼 입신양명을 기원하는 것이고요. 엄격한 공간 속에서도 유생들의 아주 현실적인 욕망을 긍정하고 동기를 부여했던 흥미로운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세 서원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정말 각기 다른 매력이 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도산서원은 개인의 내면을 향한 침잠의 조경, 네. 도동서원은 엄격한 규율과 기계를 표현한 예와 상징의 조경, 그리고 남계서원은요? 질서와 생활 속 풍류가 어우러진 조화의 조경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완벽한 정리예요. 오늘 살펴본 나무와 물, 돌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성리학이라는 추상적인 도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기, 즉 그릇으로 구현해낸 철학적 장치들이었죠. 선비들은 이 장치들을 통해 자연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스스로를 닦는 이상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능과 효율 혹은 단순한 미적 장식을 위해 공간을 채우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 서원은 공간이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인격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을 여러분의 인격을 수양하는 곳으로 디자인한다면 그곳엔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풍경을 끌어들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만의 현대적 서원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